오늘 토크회의에 나와주신 분은 사전오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도의원이 돼서도 정치인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이시죠.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낙선 끝에 지난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공공을 위한 이익, 공공을 위한 정의로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의를 위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바람,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번 낙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도적인 모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홀로서기를 시도했는데 여러 차례 잘 풀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틀에 들어와서 사실 의원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의로운 부분, 공적인,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 속 그 구성원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길을 좀 고집하고 걸어왔습니다. 그토록 고대하시던 정치를 하신 지 이제 3년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직접 정치를 하는 걸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한 6개월 정도 의원 되고 나서는 약간의 공허함도 오더라고요. 제가 또 긴 시간을, 긴 세월을 이렇게 낙선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고, 뭐 아픔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번민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의원이 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었는가. 근데 이제 그거는 업무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파악이나 실행 과정 같은 게 이제 익숙지 못했으니까 좀 어색함 때문에 생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제 주권자인 지역민들로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현안 제가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 업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현장에 가서 상의도 하고, 또 매듭된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고, 집행부하고 토의하고,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의원으로서 가야 될 임무이고 또 의무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보람을 찾게 되고요. 하나하나 매듭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신 것인지, 뭐 스스로 100% 이게 잘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추구했던 방향에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기억에 남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굳은 일,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의원 활동하는 데는 지역민들께서, 유권자들, 주권자들께서 불편하고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요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220만 충남 도민의 대표 역할도 하지만은 또 제 지역구인 18만 서산 시민의 역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남 도정에 시민들,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가서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대의 형태로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에 그 비행장이 있으면서 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 때문에 고충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을도 넓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조례로서는 최초일 거예요. 그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변 그 주민들 지원에 관련된 조례, 요거를 대표 발의를 한 것이 보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향토사가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시켜달라는 이런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충청남도 교육 전반에 있어서 접목시켜서 가고 있다는 것이 보람이고요. 또 법정 의무 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지금 단성중학교로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남녀 공학화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평등권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개선을 하자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 한 군데 처음으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2년 뒤면은 학생을 모집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기저질환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병실 부족으로 치료나 입원을 못하고 있다고 매체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완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많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특히 그 병실 같은 경우는 특수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 부족으로 인해서 그 중증 기저질환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움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역별로 공실되는 건물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물주들께서 쉽게 그것을 허용할지 어떨지 우려하는 분들도 서로 계시던데 사실 그거는 이제 섭외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실된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음압병실 이런 병실 같은 걸 갖춰서 신속하게 그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그 입원시키고 거기서 치료하고 그분들이 좀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방 정부나 또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실된 그런 건물 같은 거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특수병실 꾸며가지고 충분히 대응하면은 그 많이 보완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시민분들도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병실이 너무 없으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와 정치인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민들에게 좀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역 정치인으로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본 덕목은 첫째는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섬김이겠죠. 주권자들에 대한 섬김. 근데 그것이 가식이고 약간의 꾸밈이 나타나면은 안 되지요. 근데 뭐 대부분이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덜어는 약간의 권위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경우가 덜어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추태로 보일 수 있고 약간의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고 주권자들에 대한 그 예의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권자들에 대한 섬김이 진실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자면은 그전에는 그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해서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건 봉건적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중의 주권자들이 바라고 희망하고 요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어떤 방향성이 섰을 때 앞에서 개척하듯이 길을 열어주고 주인들이 몰아주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실천하고 실현하고 시민들께 보여준다면은 지역 정치하는 사람들 또 뭐 국회의원들, 뭐 지역 의원들 이런 분들을 또 시민들로부터 수고로움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시고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 느끼고 뭐 저부터도 뭐 어느 특정 분야에는 내가 조금 더 알아 이럴 수 있겠는데 지금 세상은 다양하잖아요. 복잡다단하다고 하지요. 그 복잡다단한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요구량 중에서 그 생겨나는 민원들을 매듭짓고 풀어드릴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 이상의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접근했을 때 소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을 꾸며나갈 수 있는 의원상이 제대로 된 의원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공부하지 않는 의원들은 퇴출돼야 되는 것이 사실 옳다고 생각해요. 늘 공부하는 자세, 또 공부하는 자세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춘 그런 의원이 되어야만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과 충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부탁한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소소하게 인사할 자리에서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잘 성사되고 이루어졌을 때 절대로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개 위원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 더 열심히 잘 좀 해줘. 이렇게 채근할 수 있는 주권자의 당당함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라. 네. 그리고 고맙다고 명령. 명령을 해라. 네. 그리고 고맙다고 하지 말고 수고했다고 하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민들에게 멋진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